중국이 남북조로 나뉘어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던 581년, 북주의 외척 양견은 왕위를 빼앗고 수나라를 세웁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8년 만에 수는 남조의 진을 멸망시키고 후한 이후 370년 만에 중국을 재통일했습니다. 수나라의 양제는 대규모 인공수로인 대운하를 건설했고, 이를 이용해서 남쪽 지방에서 수확한 풍부한 농산물을 북쪽에 있는 수도와 국경지대에 보급했습니다. 대운하는 610년, 6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됐습니다. 이제 정부는 세금을 곡물로 걷어서 북쪽 만리장성에 있는 군부대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후로 대운하는 여러 차례 고장도 나고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양쯔강에 있는 이 운하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나라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수 문제는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물 추천제인 후품중정법을 폐지하고 유학제를 중심으로 역사상 최초로 과거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중국식 관료정치가 확립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과 질서, 그리고 도덕적 이념을 중시하는 유학을 공부하자는 열풍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수나라 역시 다른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무력으로 국가를 통일할 수는 있어도 통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계속 발전하자 자신만만해진 수양제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운하나 도로 건축 등에 동원돼 일하느라 지쳐갔고, 군인들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세 차례에 걸친 고구려 원정의 실패로 수양제는 민심을 잃었습니다. 618년 수양제가 암살되고 수나라는 세워진 지 겨우 37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그 후 군벌 출신 태원유수 이연이 당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태정은 국가제도를 정비하고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태정은 수나라에서 사용하던 제도들을 정비하고 수도와 연결된 도로도 넓혔습니다. 중국 최고의 전성기를 맞아서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머지않아 당은 인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침범했고 서구디아나, 페르가나, 그리고 동페르시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세력이 이렇게 먼 나라까지 뻗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태종이 세력 확장에 지나치게 힘썼기 때문에 외국의 압력도 거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구려는 당을 물리쳤고 다른 나라 유목민들도 당태종의 침략 군대에 맹렬히 맞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8세기 초에 중국의 침략을 꿋꿋이 견뎌낸 티벳을 들 수 있습니다. 750년경 국경지대에는 강력한 경제적 지원과 권력을 위임받은 장군들이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51년 당나라의 대부대는 탈라스 강변에서 이슬람 제국에 크게 패했습니다. 755년엔 국경지대 절도사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켜 수도 장안을 차지했습니다. 안녹산은 757년에 암살됐지만 반란은 그의 부하 사사명의 주도로 수년간 지속됐고 북중국은 황폐해졌습니다. 결국 반란은 763년 위그르의 도움으로 수습했지만 중국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절도사들을 달래기 위해 그들에게 많은 권력을 주어야 했고 밖으로는 계속되는 영토 확장에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은 150년 이상 더 지속됐고 정치, 경제적으로 동양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장안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였는데 과학적인 설계에 따라서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진 시내는 이제 일부분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장안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현대도시 시안이 있습니다. 장안은 700년 동안이나 크게 발전했습니다. 8세기 무렵엔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비해 런던 인구는 채 10,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장안에 있는 인구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었지만 외국인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인도인, 페르시아인, 터키인, 일본인, 그리고 중앙아시아인들은 나름대로의 상권을 형성하며 장안을 국제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건축물, 음악, 심지어는 유행의복까지 문서나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대화 이전의 중국 사회가 이처럼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서기 60년경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고유의 성격을 갖게 된 중국 불교는 6세기경에 이르러 수와 당의 지지를 받는 주요 종교가 됐습니다. 중국인들은 불교가 한족 이외에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국민들을 이어주는 끈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불교는 매우 발달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웅장한 사원들이 들어섰고 국민들은 어디를 가든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를 듣고 무한한 평온감을 느꼈습니다. 당나라 불교 건축물들은 대부분 파괴됐지만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건축된 사원을 보면 규모가 얼마나 웅장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와 일본도 불교가 발전했습니다. 일본 건축가들은 중국 사원을 그대로 본따 짓기도 했는데 심지어 더 나은 작품들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예술과 건축 분야에서만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면세 특권을 받은 여러 사원들은 곧 큰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아 빈민구제 사업과 사회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교육 사업도 활발히 해나갔습니다. 불교는 목판 인쇄술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868년에 중국어로 인쇄된 이 불경은 금강경입니다. 하지만 843년 당무종은 세력이 커진 사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4600여 개의 큰 사찰을 폐쇄하고 26만 명의 승려와 비구니들을 환속시켰으며 대부분의 사원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비록 탄압 기간이 짧기는 했지만 그 타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불교는 살아남았지만 당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국경지대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전염병마저 전국을 휩쓸게 되자 나라는 극도로 혼란스러워졌으며 황제는 북중국을 차지한 철도사들의 꼭두각시가 됐습니다. 당나라는 결국 907년에 무너졌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북쪽은 군부대가 장악했고 남쪽 지방은 여러 나라가 흥망을 거듭했습니다. 이른바 5대 십국 시대가 전개된 것입니다. 드디어 10세기 말에 이르러 송나라가 건국됐고 태조 조광유는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국을 뒤흔들 만큼 상당한 경제적 변혁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당나라 중기까지만 해도 6천만 중국 인구의 대부분이 북부 지방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11세기가 되자 1억이 넘는 인구 중 3분의 2가 중부나 남부 지방에 살았습니다. 인구가 대대적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은 명실공히 중국 경제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자 식량 보급을 위한 농업기술도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수리관계 공사도 했고 신품종 벼가 도입돼 쌀과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작물 재배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수나 당나라 시절에 비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산업 또한 발전했고 도시상업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12세기 초 그림을 보면 송의 수도인 변경에서 대외무역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변경은 중국 상업의 중심지로 특별히 선택된 곳입니다. 변경은 예전처럼 전통이나 인구수 때문에 수도가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 그림만 봐도 화폐를 사용한 변경이 발달한 상업도시였으며 주요 수입원은 무역과 산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천대받던 상인과 예술가들은 중국 문화의 중심 인물들로 대접받기 시작했습니다. 통치 방식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송나라 시절에는 대부분의 정부 관료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다른 어느 가치보다 중시한 유학자 관료들은 전 시대에 비해 더욱 강한 관료주의를 중국 사회에 뿌리내렸습니다. 이 경향은 예술작품에도 반영돼서 이국적인 소재를 멀리하고 중국 고전을 옹호하게 됐습니다. 고전학자들은 그 이해로 송나라 시대의 정통 풍경화가 가장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송나라 화가들이 이런 걸작을 그리는 동안 서민들은 학교를 세우고 역사책을 쓰고 고전을 연구하고 골동품을 모으는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활발히 자기 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송나라는 11, 12세기에 가장 부유하며 정비된 제도와 뛰어난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끈질긴 북쪽 유목민들은 건국 초기부터 송을 무척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송은 대규모 군사를 동원해 5대 10국 시대에 요나라가 차지한 연운 16주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송은 금나라와 연합해서 요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12세기에 송은 금나라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었지만 금은 송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쳐들어왔습니다. 금나라는 수도 변경을 점령하고 북중국을 차지했으며 북송은 멸망했습니다. 금에 패한 송은 수도를 이만으로 옮기고 남송을 건설했습니다. 송은 북쪽 지방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외국인을 더욱 싫어하게 됐습니다. 1200년경 중국은 군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매우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규모는 3분의 2로 줄었지만 남송은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남송은 옛 왕국의 노른자위를 통제하고 있었고 비록 군사력은 약해졌지만 무역과 산업은 번창했으며 위대한 문학작품과 철학작품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많은 이만은 변경 대신 동양 최대의 도시가 됐습니다. 13세기 초에는 호수를 건너다니는 게 이만 사람들의 취미였다고 합니다. 중국뿐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황도 변했습니다. 고려, 유럽, 그리고 이만까지 쳐들어오게 될 몽고 제국의 침략이 바로 그것입니다.